저 인간은 절대 안 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얘는 진짜 아닌데?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나아. 아무튼 진짜 현실 정치랑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3월 5일에 국내 극장에 개봉하는 영화 콘클라베입니다. 이 영화도 아카데미 기획전으로 개봉 전에 미리 보고 왔고요. 한국 시간으로 2025년 3월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콘클라베가 작품상 탈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아카데미 결과를 보고 리뷰 영상을 만들려고 해서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 끝나고 바로 콘클라베 리뷰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콘클라베 리뷰 전에 아카데미 얘기 짧게 잠깐 하겠습니다. 아노라가 6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5개 부문 수상하며 이번 아카데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작품상과 감독상은 정배였는데 여우주연상을 마이키 메디슨이 수상했어요. 데미 무어가 엄청 유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아카데미의 제일 큰 이변이죠. 아우 데미 무어 어떡해. 배우 인생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었는데 젊고 예쁘고 섹시한 여배우한테 뺏겨버렸어요. 이거 섭선수 영화 내용이랑 똑같잖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골든글로브는 받았고 거기서 정말 멋진 수상소감 남겼으니까 앞으로 계속 좋은 연기 보여주면서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미부한테는 미안하지만 마이키 메디슨으로 발표 딱 되는 순간 저는 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대세 여배우들에 대한 영상 찍었었는데 거기서 마이키 메디슨을 아직 대세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다. 아노라로 상을 좀 타야 한다. 이 배우가 이번에 큰 상 좀 받아서 명실상부한 대세 여배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언급을 했었거든요. 저의 그런 바람대로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마이키 메디슨이 정말 헐리우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젊은 여배우로서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클라베는 이번에 8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각색상만 수상을 했어요. 저는 작품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는데 좀 아쉬운 결과이고 그래도 진짜 훌륭한 영화입니다. 이번 아카데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작품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화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는 영화와 제목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영화. 콘클라베는 명백히 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콘클라베라는 제목을 보고 이게 교황 선거를 가리키는 거라고 바로 아는 사람이 많겠죠? 많을 것 같습니다. 국제 뉴스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야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교황 선거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할 때 이 단어를 살면서 한두 번 들어보긴 했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는 좀 헷갈려. 뭐라고 했는데? 뭐였더라? 이러면은 콘클라베라는 제목을 봐도 뭔지 모르실 수 있죠. 아니면 살면서 콘클라베라는 단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에 선출되었죠. 그러니까 가장 최근 콘클라베가 2013년이니까 지금 미성년자이신 분들은 대부분 모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니 혹시 요즘은 학교에서 배우나? 저 때는 학교에서 콘클라베를 배운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이 있으신 분들도 이런 종교 관련된 국제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면 모르실 수 있죠. 이거 아는 게 뭐 대단한 지식도 아니고요. 저도 사실 종교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콘클라베라는 영화를 리뷰하려면 그 관련 얘기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사실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리뷰 영상 찍기 전에 나무위키 보고 조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제가 틀린 얘기나 뭔가 정확한 게 아닌 얘기를 한다면 댓글로 마음껏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런 종교의 개념과 평생 담쌓고 살아오더라도 남자의 경우는 군대에 가면 이 종교라는 거를 제대로 접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접하는 게 제대로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군인들은 이른바 초코파이교, 가끔은 햄버거교라는 자신만의 야매 종교라는 생각으로 종교 행사를 가기 때문에 아무튼 이 군대에서 종교 행사를 해보고 나서야 우리나라에 이런 종교들이 있구나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 행사를 하면 이제 종교를 선택을 해서 가게 되는데 무슨 종교가 있는지는 부대마다 달라요. 좀 규모가 큰 곳은 엄청 다양한 종교가 있기도 한데 일단 거의 모든 부대에 무조건 있는 3대장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원래 개신교라고 해야 하는데 군대에서는 그냥 기독교라고 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복무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3대장 다음으로 흔히 있던 게 원불교. 제가 복무했던 부대도 이 원불교까지 있었어요. 아무튼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3대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대중적인 종교이고 이 중에서 개신교랑 천주교 이 두 개의 종교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신앙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랄지 예언자 그분을 섬기는 종교인 것까지 동일하잖아요. 큰 묶음으로는 다 그리스도교죠. 그런데 이 종교의 분파가 워낙 다양해서 깊이 파고들면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큼직큼직한 개념만 보면 가장 상위 개념이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섬겼던 신, 유일신 야훼라고 하나? 그 신을 믿는 종교들이 쫙 있는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이 중 가장 처음에 등장한 건 유대교. 이거는 뭐 신앙의
성당이나 교리도 있지만 약간 민족 종교처럼 되어 있고요. 모세가 등장해서 바다 가르고 이동한 다음에 이 종교와 민족의 정체성이 제대로 잡혔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열리고 예수가 등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부활하고, 그래서 이제 생기게 된 게 그리스도교. 처음에는 제국의 탄압을 받았지만 점점 신자가 늘고 교세가 확장되면서 결국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함마드라는 예언자가 또 등장해서 이슬람교가 생기고, 무함마드가 죽고 그 후기에 관련해 가지고 분열이 생겨서 수니파 시아파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파로 분열되는데, 가장 큰 것만 보면 제국이 동서로 분열했을 때 서쪽에 로마 카톨릭, 동쪽에 그리스 정교 이렇게 크게 갈라지는데, 지금 뭐 교황청도 로마 카톨릭이고 교세나 신자 수에서 종교회랑은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물론 나라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종교회 신자가 많은 국가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교회 신자가 진짜 적다고 해요. 아무튼 로마 카톨릭 교회가 메인으로 계속 가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등장을 합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죠. 개신교는 초창기에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단 취급 받으면서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이라든가 30년 전쟁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 그런 혼란과 다양한 과정을 겪은 후에 로마 가톨릭과는 구분되는 그리스도교의 또 하나의 거대 종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개신교는 이제 성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가톨릭은 물론 성경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거기에 더해 가톨릭 교회라는 조직의 권위와 역할에도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권위의 상징이 교황인 거고, 바티칸이라는 독립군가와 교황청으로 이 조직의 명확한 실체를 구성하고 거기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종교인이 아니라면 확 와닿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그 세계사 시간에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세트로 배우잖아요. 카노사의 굴욕과 아비뇽 유수. 깊게 파고들면 되게 복잡한 사건이지만 수업 시간에는 그냥 단순하게 배우죠. 카노사의 굴욕은 세속 황제가 교황한테 계기다가 처발린 사건, 아비뇽 유수는 반대로 교황이 처발린 사건. 아비뇽 유수 이후로는 세속군주들은 대부분 교황을 개무시했는데 거의 아무런 힘도 없이 유명무실한 존재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대륙 발견하고 유럽 강대국들의 배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대부분 가톨릭 교회의 선교사를 태우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개척지를 중심으로 신자가 늘어나면서 교세가 커지는데, 20세기 들어와서 TV나 여러 매체들이 발달하면서 교황의 모습을 전 세계 모든 신자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 으리으리한 성 베드로 대성당, 교황이 정말 황제 같은 모습으로 거창하게 차려입은 모습, 이런 게 이제 실체가 있는 권위로서 전 세계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확실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종교인이 아니라면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지금 시대의 교황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맞고요. 그래서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는 뭐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 아니어도 그런 비슷한 느낌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이야기를 할게요. 제목으로 바로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콘클라베를 보여주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거는 실화는 아니고 등장인물들은 다 가상의 인물들이에요. 하지만 콘클라베 방식은 실제와 같은 방식으로 그려낸 것 같습니다. 영화의 시작과 끝을 말해줄게요. 딱히 스포일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이 죽으면서 영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이걸 스포일러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죠? 내용 설명은 이걸로 사실상 끝입니다. 그냥 콘클라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사실상 내용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 방식은 단순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추기경들이 모입니다. 익명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교황이 되는 거예요. 일단 추기경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추기경이 다 모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추기경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역대 4명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에 보면 추기경이 100명 좀 넘게 모이는데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거의 다 온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추기경 중에서 투표로 교황이 뽑히는 거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실상 다 후보인 겁니다. 뭐 정치에서 당대표 뽑는 거 맨치로 이번에 내가 당대표 후보로 나서겠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콘클라베에 참석하면 모두가 후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유력 인물들이 몇 명 있겠죠. 추기경들 중에서도 이쪽 종교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평판이나 뭐 그런 걸로 능력이나 인품 같은 게 인정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 그래서 두루두루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지지를 확보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유력 인물들도 100명이 넘는 후보들 사이에서 3분의 2 이상 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첫 투표에서 1등한 사람이 20표 좀 넘게 받은 것 같거든요. 10표 넘게 받은 사람 2-3명 정도고 한 표 받은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그냥 자기 이름 쓴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투표를 다시 합니다. 첫날은 오후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매일 2번 기회가 있어요. 그렇게 3일 하고 하루 쉬고 3일 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뽑힐 때까지 계속 하는데, 그런데 계속 안 뽑히면 그때는 뭐 또 다른 절차가 있대요. 이 영화는 거기까지 안 나오고, 그런데 이거는 방식을 보면은 그렇게 길게는 안 가고 어떻게든 뽑히긴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콘클라베 기간 동안 추기경들은 외부와 완전 격리, 심지어 폰도 못 써, 창문도 안 여는 것 같아요. 창문 외에 환기 시스템 같은 게 당연히 따로 있겠죠. 다 커튼 쳐놓고 바깥 정보 일절 차단. 그러니까 콘클라베 기간은 되게 고생스러운 기간이니까 빨리 뽑히고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 투표를 하다 보면 상위권 몇 명이 좁혀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몇 명에게 자연스럽게 표가 모이지. 하지만 그 상위권 몇 명 중 누구에게 투표하는지가 결정적인 문제인 거죠. 이 영화 내용 진행이 유력했던 상위권 인물들이 자꾸 어떤 일들이 터지면서 나가리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나와요. 이거 그냥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 아닙니다. 되게 재밌는 영화고 엄청 벌어지는 일들이 다이나믹해요. 야,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네? 아니, 이런 반전이? 하면서 엄청 막 두근두근 흥분하면서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있는데, 우리 종교인들은 이상을 숭배하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는 이상적이지 않다. 쉽게 말해 아무리 추기경이니 뭐니 거창한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우리 모두 각자의 흠이 있는 인간일 뿐이다. 뭐 우리나라 선거판 보는 것처럼 어떤 후보는 무슨 비리 혐의가 있고 어떤 후보는 무슨 추문이 있고 실제 정치판의 수위까지는 아닌데, 이 콘클라베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성직자의 성추문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이런 가톨릭 교회 조직의 여러 직책들을 임명하는 권한을 이용해서 뭐 뒷돈을 받는다던가 그걸로 자기 세력을 키우고 파벌화한다던가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추기경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는 그거는 묻어버리자,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명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막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런 것들이 영화가 그려내는 허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 고결해 보이는 로마 가톨릭 교회도 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고 권력에 대한 탐욕도 존재할 텐데, 막상 이렇게 잘 맞는 영화 속 내용으로 묘사해서 보여주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충격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진짜 무슨 왕좌의 게임 보는 것처럼 되게 자극적이기도 하고 영화가 막 박진감 넘쳐요. 이 영화 감독이 에드워드 버거 감독이에요. 넷플릭스 서부전선 이상 없다 만든 감독, 엄청난 전쟁 영화 걸작을 만든 감독인데, 콘클라베는 전쟁이다 라는 대사가 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진짜 약간 전쟁 영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음악도 엄청 막 긴박감 넘치는 그런 음악 깔리고 종교인들의 숭고하고 경건한 이벤트를 그리는 영화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전쟁 영화 아니면 흑사회 같은 영화, 진짜 무슨 3앞에 보스 뽑는 것 마냥 분위기 살벌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신경 쓰였던 게 뭐냐면, 엄청 유명하다까지는 아니어도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서 얼굴이 굉장히 낯익은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일단 주인공이 랄프 파인즈는 엄청 유명한 정상급 배우이고, 스탠리 투치, 존 리스고 이런 배우들, 사람들이 이름은 잘 몰라도 얼굴은 다 알만한 배우들이잖아요. 이사벨라 로셀리니 같은 배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 영화 배경이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에서 유명하다는 배우가 나오는데 세르지오 카스텔리토라는 배우거든요. 그런데 이분 생긴 게 너무 하비에르 바르뎀 닮았어. 자세히 보면 아닌 건 알겠는데 너무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화가 너무 가짜 같아 보였달까? 물론 배우들이야 어떤 역할이든 다 연기하지만 속세를 벗어난 종교인들의 이야기인데, 너무 막 속세의 유명 배우들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니까 너무 리얼리티가 없는 거죠. 서부전선 이상업다도 그렇고 작년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 추락의 해부 이런 영화들, 물론 출연진들 대부분 독일, 프랑스의 유명 배우들이지만 헐리우드 스타들처럼 해외까지 널리 알려진 배우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영화들 볼 때 장점이 그거예요. 화면 속 인물들이 배우로 보이지 않고 진짜 그 캐릭터로 보인다는 거. 콘클라베라는 영화도 그런 느낌이 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영화의 배우들 중에 특히 스탠리 투치 캐릭터가 재밌었어요. 배우 외모 자체가 되게 좀 성직자처럼은 안 보이는 외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배우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디자이너 역할로 나온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뭔가 좀 불쌍한 이미지가 있고 나가리 되는 역할? 물 먹는 역할? 그런 거 전문 배우인 느낌이 좀. 이 영화에서도 물 먹는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배우 이미지에 너무 들어맞는 그런 전개라서 재밌었습니다. 주인공인 랄프 파인즈는 사실 얼굴만 보면 좀 인자하게 생긴 미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의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신드라 리스트의 아몽게트, 그리고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 이런 악역 캐릭터 인상이 강하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007 시리즈에 처음 나왔을 때도 이거 우리 편인 척 하면서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들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배우들이다 보니까 뭐 존 리스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뭐 연기는 다 좋았습니다. 특히 랄프 파인즈는 되게 조용조용하면서도 엄청 무게감이 느껴지는 연기로 작품을 정말 잘 이끌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 얼굴이 보이면서 세속적인 분위기가 풍기는 게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 같기도 합니다. 뭐 물론 정확히는 각각의 배우들이 명성도 있고 여러 작품들에도 출연한 만큼 연기로도 검증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캐릭터들 이미지에도 맞아서 캐스팅을 했겠죠. 그런데 그와 함께 이런 세속적으로 익숙한 얼굴들을 화면에 가득 채워서 교회가 품고 있는 아이러니를 피상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메시지는 확실히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너무 다들 정말 성직자가 아니라 배우처럼 보이고, 콘클라베 방식과 절차를 고증 철저히 하고 미장센도 정말 신경 쓴 게 느껴지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영화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가짜라고 인식이 되는 건 분명히 이 영화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물론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보실 분들도 많겠죠. 단점이라고 했지만 아주 사소한 거고, 이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단점이 거의 없는 영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다라고 전체적으로 평을 하고 싶네요. 이 영화가 재미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했어요. 포스터를 딱 보면 엄청 재미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런 느낌의 영화가 엄청 재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느낌이란 게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한데, 되게 이게 좀 오스카 스타일의 재미랄까? 사실 매년 아카데미 주요 후보작 라인업에 드는 영화들은 작품성 뛰어난 예술 영화라는 인식도 있지만 오히려 대중적으로 재미있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뭐랄까 좀 정통적인 오스카 스타일의 작품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의 작품일수록 재미는 진짜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작품인 경우가 많아요. 뭐 킹스 스피치나 그린북 같은 영화, 약간 보수적인 느낌의 영화들인데 콘클라베도 피상적으로는 그런 영화들과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플롯이라든가 갈등과 해소가 진행되는 방식들이 되게 정통적인 오스카 스타일의 영화거든요. 그게 뭔지 정확히 규정하긴 어렵지만
있지만, 그래서 정말 오스카 영화스러운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재미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영화. 이번 오스카 라인업에서 순수 재미로는 이 영화를 거의 톱에 올려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화랑 비등하게 나란히 톱이 될 만한 영화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도 재미는 진짜 톱이다. 그리고 최근에 본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에서 악역으로 나온 마크 러팔로 캐릭터에 대해 트럼프가 연상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최근에 영화계에서 트럼프 느낌 나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콘클라베에서도 그런 캐릭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과 갈등들이 벌어지는 영화이지만 가장 큰 줄기는 딱 종교계의 트럼프처럼 보이는 추기경이 있어요. 이름이 테데스코인가? 그 하베이르 바르덴 닮은 이탈리아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랄까 공약? 지지를 얻어내는 방식이 트럼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히 교황청이 다양성 운운하면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인 결과 많은 부작용과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이슬람 이민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폐해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트럼프가 지지를 얻은 가장 큰 동력도 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 캐릭터가 악역처럼 그려지지만 막상 관객들이 볼 때는 이 캐릭터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주인공이 랄프 파인즈가 연기하는 로렌스 추기경은 진보적인 성향이고, 그래서 비슷한 성향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저 테데스코가 교황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이게 일단 제일 중심적인 스토리예요. 테데스코 말고 뭔가 좀 비리나 그런 문제가 있는 추기경이 있는데, 얘가 존 리스고가 연기한 트램블리라는 캐릭터거든요. 엄청 결함이 있는 인물인데 어쨌든 테데스코가 되는 거는 막아야 하니까 얘라도 밀어주자. 저 인간은 절대 안 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얘는 진짜 아닌데? 그래도 저 인간보다는 나아. 사실 우리가 현실 선거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죠. 최악보다는 차악. 진짜 결함투성이의 후보라도 최악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뽑아주는. 그리고 이전에 뽑혔던 교황 중에서 트램블리보다 더한 문제투성이 인물들도 많았다. 이 영화가 실화는 아니지만 이런 대사들은 실제 역대 교황들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266대 교황인데 역대 교황들 중에서 문제 있는 인물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아무튼 진짜 현실 정치랑 똑같아요. 교황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정말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비종교인 입장에서야 콘클라베건 뭐건 강 건너 불구경 느낌이지만 사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는 겁니다. 이 콘클라베가. 그런 걸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영화예요. 사실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콘클라베라는 소재가 뭐가 그리 재밌겠냐라고 의심이 들었지만, 사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보는 남의 종교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냥 누가 봐도 엄청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교황으로 선출되는 게 누구냐가 영화 내용의 핵심인데, 저는 사실 영화 내용 예측하는 거에 촉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촉이 좋은 사람이라면 영화 처음에 캐릭터를 등장할 때 아 얘가 교황 되겠네 하고 바로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다 지나고 보면 되게 뻔한 결말이다 싶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고, 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꽤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놀라운 전개 자체가 또 엄청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했듯이 영화 내용 예측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라면 뻔히 보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교황이 누구로 뽑히는지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스포일러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서 아무튼 뭐가 있어요. 정말 이 내용까지 보니까 와 이 영화는 진짜 재미로는 탑이다. 영화 시작부터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끝내주는 롤러코스터구나. 이런 영화가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그 마지막이 굉장한 논쟁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에 이거는 논쟁거리라고 표현해도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 마음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 내용이거든요. 진짜 정말 대단한 영화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포스터만 보면 재미없어 보이지만 선입견 가지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보셔서 이 영화가 제공해주는 그 다이나믹한 롤러코스터 재미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콘클라베 정말 재미있고 훌륭한 영화다 라고 결론 내리면서 이번 리뷰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